집을 팔고 왜 렌트에 사세요? 집을 팔고 렌트에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무조건 집을 산다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벳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것들을 다룰 거예요. 앞으로 미국 부동산의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모게지와 렌트의 차이점, 집을 소유하고 계셨을 때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집을 팔고 렌트에 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엄청 비싸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집을 팔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집을 팔았어요. 나중에 나오실 분이 저희 집을 팔아주셨거든요.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집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형편에 맞게 집을 이제 사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집을 다 사면 좋죠. 저희는 한 2, 3년 정도 렌트에 살 생각으로 집을 팔고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저희가 만약에 집을 안 사고 렌트에 살았으니까 세금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55만 불이라고 치면요, 한 달에 나가는 페이먼이 지금 렌트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저희는 지금 렌트비로 2,200불이지만 현재 이 집을 사게 된다면 2,200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한 600불에서 1,000불 정도 사이에 돈을 더 얹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돈으로 나가니까 사실 저희 형편에 그렇게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치관도 틀리고 사는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값이 좀 내려갔을 때 그때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토마스 씨가 나오실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Q&A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하는 타마스 리라고 합니다. 저희 형수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몇 가지를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리려고 한번 또 카메라 앞에 섰네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집을 소유하시는 것과 또 렌트를 사시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라고 말씀을 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 생활을 하면 집을 소유하고 계신 게 세금면이나 또 여러 가지 혜택면이나 또 재산 증식에 관해서 훨씬 낫죠. 단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분들은 투자로 생각하시거나 또 이제 집이 너무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된다, 페이먼이 너무 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 집을 사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다운페이가 또 부담이 되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올라 있는 집을 파시고 집을 파셨으니까 돈을 좀 받으셨겠죠. 그 돈을 가지고 한 2, 3년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렌트를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실제로 있죠? 네.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고요. 네. 자기가 사는 집은 투자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재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자기 집이 제일 큰 재산이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굳이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팔아서 조그만한 집으로 렌트를 들어가셨다가 집값이 좀 하락하고 나면 다시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시죠. 모게지와 렌트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몰게지가 예를 들어서 2,000불이라 하시면 아모타이제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달에 2,000불씩 몰개지를 내신다는 거는요. 거기 2,000불 안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1년에 2,000불씩 12달을 계산하시면 24,000불인데요. 아마 1년 동안 내가 내는 원금이 24,000불 중에 한 3,000불, 4,000불은 원금으로 까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1,000불, 2만 불 정도는 물론 이자율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은행에 이자를 주시는 건데요. 그 2만 불 정도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렌트로 2,000불을 주시는 분들은요, 세금 감면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몰개지상의 세금 혜택과 또 원금이 나중에 집을 파셨을 때 저금통처럼 제 이제 주머니에 들어오겠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은 베이스가 1%고요. 예를 들면 LA 카운티, LA 시티 안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셨을 때는 대부분 1.2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LA시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말씀하셨을 때는 재산세가 내 밸류의 1.25%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산법은 1% 캘리포니아, 카운티, 시, 그 다음에 동네까지 계산을 하셔서요. 그게 뭐 1.21이 될 수도 있고 동네마다 좀 틀리니까 이 정도로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인컴 텍스 보고하실 때요. 그 재산세 낸 부분에 관해서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십니다. 토로 한 50만 불 집값이면 네. 프로퍼티 텍스가 한 1년에 얼마나 나요? 그러면 6천여 불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네, 50만 불짜리 집이시면요, 한 6천여 불 프로퍼티 텍스가 나오고요.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되시겠죠. 내가 번 거에서 6,000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 보고에 올리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월급이 1년에 5만 불이셨을 경우에요. 네. 재산세를 6,000불을 내셨으면 네. 5만 4천 불에 관해서 4만 4천. 죄송합니다. 4만 4천 불에 관해서 네, 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이제 그 몰개지 이자 낸 부분이 2만여 불 있다 하시면 4만 4천에서 또 공제를 받으셔서 2만 4천 불이 되시겠죠. 그러면 2만 4천에 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망을 말씀하신다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국 히스토리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고 10년마다 한 번씩 부동산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요번에 2008년, 2009년도에 저희가 부동산 불황을 겪으면서 리만 브라더스도 있었고요. 컨트로와이드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2009년, 2010년도가 저희한테는 참 힘든 부동산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저희가 부동산 불황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요번 사이클에서는 부동산 좋았던 호경기가 많이 10년보다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저희 생각으로도 2, 3년 동안은 불경기가 찾아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불경기가 오게 되면 지금 집이 2채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집을 2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불경기에 집을 한 채를 50만 불짜리를 처분하시고요. 렌트를 살지 않고 다른 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다가 50만 불짜리 똑같은 집을 향후 1, 2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35만에 다시 구매하실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되겠죠. 그러면 재산 증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려면 집이 2채 이상은 가져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쌀 때 부동산을 구매하셨다가 비쌀 때 파시는 게 되시겠습니다.